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여행지 중 어디를 선택할지, 어떤 일정으로 여행할지 고민하다 보면 여행의 설렘보다 걱정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AI가 콕콕 찍어 알려준 부산 여행지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가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선보인 AI 기반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서비스입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입력하고 좋아하는 여행 테마를 직접 선택해봤습니다. 산과 바다 등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2박 3일 동안의 나만의 여행 코스를 바로 알려줍니다. 또 지도로 시각화해 여행 계획을 편리하게 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의 관광 명소는 물론 맛집과 숙박 정보까지 관광 콘텐츠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맛이라는 부산시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부산 대표 음식점들을 모아놓은 책자들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들과 그리고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체들을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행자의 그 선호도와 취향에 맞춘 그런 여행 코스를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어 서비스에 이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고 추천된 여행 계획은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AI가 여행자의 독특한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일정 제공을 넘어 2025년도에는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일 것이란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정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추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날씨 데이터를 반영한 여행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로 한층 스마트해지는 부산 여행. 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 기반의 관광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시청에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장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금정산 국립공원 계획안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원구역 면적은 약 7만 제곱킬로미터로 부산이 79%, 양산이 21%를 차지합니다. 또 금정산에는 수달과 붉은 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문화유산도 105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이곳을 자연 보존과 환경 그리고 마을과 문화유산 지구로 나누고 공원시설 230여 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둘째는 또 역사 문화 또 이 보존도 하고, 셋째는 또 우리가 우리 영남권의 인프라 구축 이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 금지산 국립공원을 기반을 해서 부산시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국립공원 지정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제한 등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안다며 설득했습니다. 대체로 국립공원 규제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보다 더 유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인사 교류로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국립공원 관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미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지난 2006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1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시가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불발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지정 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동김의 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해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동김의 나들목과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개통식이 16일 열렸습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경남 김해시 어방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4.6km 길입니다. 이 도로 개설로 동김의 나들목은 국도 14호선을 비롯해 부산신항 배우도로와 바로 연결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낙동북로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진해 신항과 연계가 되어질 때는 우리 김해에 있는 물류 산업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물류비의 감소로 산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는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신항까지 28분 걸리던 것이 18분으로 10분 단축되고 진영역까지는 21분에서 15분으로 6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간 대저대교가 2029년 개통될 경우 이 도로와 바로 연결돼 사상까지는 12분 만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산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5명은 일주일에 3.7일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소로는 인근 공원이 많았고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한 시민은 46%로 2년 전에 비해 0.7%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답도 10.3%로 올랐고 그 이유로는 신종 전염병, 정보보안 문제, 그리고 범죄와 교통사고 순이었습니다. 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녹지 환경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부문은 소음과 진동으로 27.6%가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가족관에 대해 물었더니 자녀를 가진 부부의 절반 이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에는 자녀와 떨어져 부부만 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답한 비율도 90%가 넘었습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18.6%로 가장 많았고 가구 소득 증대와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절반가량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90%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답했고 절반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사 대상의 46.8%가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답한 시민은 8%에 그쳤습니다.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직이나 취업, 직장 등이 66.5%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17,860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3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조사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984년 12월 10일 유엔이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부산 지역을 달궜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570여 명으로 이 중 10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성폭력 관련해서 여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암수가 많다는 겁니다. 본인이 피해가 있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 피해를 경찰이나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통 한 3배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 8월에 이제 아주 문제가 됐을 적에 각 학교 교육청에 의하면은 한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 이래가지고 한 학생 피해자 수도 한 19명이 뭐 생각 많지 않네 하지만 실제로 파간 수보다는 그 밑에 묻혀 있는 비공식적으로 묻혀 있는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부산 인권 정책 포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 활동가 102명과 함께 올해 부산의 인권 5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학교 내 불법 합성 딥페이크 사건, 위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 노동자들의 승리, 집단 수용 시설인 영화숙 재생원 피해, 국제사회 첫 증언 등입니다.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번 2024년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한 부산 시민들과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며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사건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인권 현장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제작하고 그다음에 소지하고 구입하고 저장하고 시청할 경우 이게 모두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영국처럼 저희도 이런 AI 확산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생성의 책임이 있는 이 모델 개발자라든지 제공자 이런 사람에 대한 규제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영국이 되게 잘 되고 있고. 저희 시대 때 벌써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 아이들이 만약에 클 때쯤 되면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되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폐업으로 인한 위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저희와 같은 똑같은 일이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꼭 행정소송 판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 판례로 고용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부산 인권 주간에는 인권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영화 상영, 정책 포럼 등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3년 뒤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운 요금 징수 시스템 스마트 톨링을 도입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부산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벌써부터 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내년 2월 정식 운영되는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 기존의 요금소는 없애고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차량이 지날 때 번호판을 인식해 후불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을 내기 위해 차량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이 교량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기술적 한계로 진출입로 2곳이 아닌 4곳에 설치됐습니다. 운영비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현재 요금소에 투입된 인건비와 후불 고지비는 37억 원인데 스마트 톨링 운영 시에도 3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 방식의 개편도 불가피합니다. 다자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요금소가 사라지면 신분 확인이 안 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사전 등록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개인 주소나 이동 경로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톨링을 도입한 이후 매달 15,000건 이상 미납건이 발생했고 2개월 이상 장기 미납건도 3,2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미납자의 개인정보가 한 달 이상 보존돼 불법자로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시스템이 인수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네. 예, 아직 시 건설본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게 이제 저희 공단에 넘어오면 네. 그런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안대교의 토행료 수입은 330억 원, 관리 운영비는 181억 원이 쓰였습니다. 3년 뒤 무료화되면 매년 150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시는 스마트 톨링을 도입해 지난 7월 정부의 적극 행정 대통령 표창을, 지난달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60년 넘게 지역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어선에 기름을 공급했던 유류 탱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시설입니다. 지난 9일 철거를 시작으로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들어서며 위판장과 냉동창고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입니다. 이 철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산인들이 바라던 모든 이제 현실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철거 작업은 시작됐지만 이 나머지 구간의 철거와 신축 건물을 지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판장 운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위판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방침. 하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단 한 곳도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는 수산업 경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사는 공사대로, 위판은 위판대로 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법원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하 전 교육감이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교육청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부산 교육수장 공백으로 학력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실업계고 체계 개편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교사노동조합도 시교육청이 리더십 공백 상황을 극복하고 정책 사업을 정비해 부산 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교육 재정이 많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익년도 예산 운영에 잘 차질 없이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부산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남은 임기를 수행할 부산시 교육감은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 라이즈가 시행되는데요. 부산 지역 31개 기관이 모여 부산형 라이즈 정책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라이즈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지역 22개 대학을 비롯해 시와 시의회,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 지역 3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형 라이즈를 최종 점검하고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부산 대학들 자체의 이 각자 도생의 방법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출발하고 또 이 일을 만들어내어야 지역 대학도 살 수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심 기관으로서 이 대학이 그 자리 잡고 또 그런 면에서 대학이 진정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말합니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의 성숙도 그리고 지역이 처한 정책 여건과 대학의 지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그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동안 많은 선도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 라이즈를 통해서 부산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 혁신이 발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는 이런 어떤 지역별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산형 라이즈는 인재와 산업, 사회, 대학 혁신 등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지역 대학은 연구와 교육, 직업 평생교육 중심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대학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부산형 라이즈가 인재 양성과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